옷감의 실처럼 연결된 우리 삼라만상이 서로 관련 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생각하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옷감의 실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나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다른 것이 움직이며 이 공명적 울림이 모두에게 전파된다. 모든 실체들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소설가 앤 라모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작가는 하나의 호수로 흘러가는 가장 작은 강물이다. 그에 따르면 작가들은 모두가 불가사의한 계획에 공헌하는 사람들이다. 작가뿐이겠는가? 우리 모두가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자주 잊고 산다. 아주 먼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먹고 마시고 숨쉬던 원자들이 여전히 우리의 입과 코를 들락거린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것처럼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의 연쇄와 상호 관련성에 대해 반복해서 말해왔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삶은 가혹했다. 콜로세움에서는 재미를 위해 야수를 죽였고 사람이 사람을 오락거리로 살육했으며 제국을 확장하면서 정복한 나라의 시민들을 노예로 팔았다. 이와 같은 잔인한 인간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러니 더더욱 이 세상에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는 촘촘히 연결되어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뿐이다. 세상은 그럼으로써 존재한다.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벌집에 이롭지 않은 것은 꿀벌도 이롭지 않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사회동포주의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표현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로마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민이라고 말했다. 아우렐리우스의 사회동포주의는 스토아 철학의 심파테이아에서 가져온 것이며 명상록에는 위 인용구의 짝이 될 만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다. 공동체에 해롭지 않은 것은 개인에게도 해롭지 않다. 스토아 철학은 충동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때 전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현명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현명한 자의 행위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전체에게 이로운 행위가 된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전체에게 좋은 행동만이 개인에게도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우렐리우스가 개인을 앞세우지 않는 이유이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 혀와 함께 여행하지 말고 발과 함께 여행하라. 넘어지고 난 후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기억하라.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잔인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일수록 특히 그렇다. 타인의 성공에 경의를 표하라. 자신의 본성에 맞추어 친구들에게 애정을 보여주세. 그들의 발전을 축하하게나. 그것이 비록 나의 몫이었다 할지라도 말이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닦아야 할 미덕은 우리 안에는 더욱 거주하지 않을 것이니. 타인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특히나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더 힘들다. 이와 같은 인간의 성향은 심리학적으로는 수렵채집인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경제학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으로 분석한다. 누군가 더 갖는다는 것은 나에게 돌아올 몫의 손실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에서 공감과 무욕은 아주 주요한 문제이다. 세네카는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고 타인의 실패에 공감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다.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의 성공에 경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수련했다. 그 성공이 곧 자신의 손실을 의미할지라도 그들은 질투와 소유욕을 버리고 그렇게 하고자 노력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도 잘못을 저지른다. 불의한 인간은 스스로에게도 불의한 짓을 한다. 그들은 자진해서 악덕을 쌓아간다.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려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마음속에 작은 두려움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을 정말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해보라. 악덕이 반복되어 양심이 무뎌지더라도 않도록 하라.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다. 다이몬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이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이 다이몬의 목소리를 따랐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의 법에 충실하라 라는 자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위반할 수 없었다. 다이몬을 의식하면 부정직한 행동을 할 수 없다. 다이몬은 부정직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치료제이다.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연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라. 그것이 당신의 능력이라면 그대로 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마라. 플라톤의 국가 같은 완벽함을 기다리지 마라. 앞을 향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에 만족하고 작은 결과에도 감사하라. 수많은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단체를 조직했던 사회운동가 솔 엘링스키는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에서 실용적이면서도 영감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했다. 조직가로서 세계 도처에서 활동했지만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며 시작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작은 움직임이라도 좋다. 상황이 좋지 않다.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엿보자. 라는 식의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 후 전망은 유지하면서도 결과를 지나치게 과신하지는 말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은 기준을 정하라. 기준을 정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물과 사건들을 계량할 수 있다네. 철학의 결과물도 바로 그와 같네.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자신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지. 하지만 참된 인간만이 자연의 본성에서 비롯된 기준을 사용한다네.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이 있어야 섣부른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부터 시작해서 양치질하고 친구를 만나고 화를 사귀고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훈육하고 개를 산책시키는 것까지 모든 일에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어야 하는가? 나만의 기준? 아니다. 스토아 철학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기준에는 독성과 오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타인의 기준? 아니면 사회의 기준? 이 또한 아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어리석다고 했다. 세네카는 이렇게 비유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가장 분주한 길이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인다. 그렇다면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스토아 철학이 내놓은 답은 이렇다. 누군가를 모방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되 겸손,
친절, 공정함, 정의감, 절제와 같은 덕성에 기대어 기준을 정하라. 미덕의 빛을 밝혀라. 램프의 빛은 연료가 닿기 전까지 환하게 빛난다. 그런데 어찌하여 진리와 정의, 자제력의 빛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 꺼질 수 있겠는가? 세네카도 헤라클레이토스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안에 도덕의 빛을 밝혀라. 이성의 빛은 우주 삼라만상으로 뻗어나간다. 우리 안의 심지는 처음 밝혀지는 순간부터 오랜 어둠을 뚫고 죽기 직전의 순간에도 밝게 빛이 난다. 지금 여기가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며 미덕의 빛을 밝힐 수도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곳에 있는 한 빛을 밝혀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미덕.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솔직히 말하겠다고 하서는 기만과 거짓을 꾸미는가. 친애하는 친구여, 자네는 어떤가? 그러나 자네의 말을 잘 들을 필요는 없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상대를 홀kit 보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목소리의 느낌, 눈동자의 흔들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진솔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냄새를 풍기는 염소와 같다. 함께 있으면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신뢰되는 말이 아니라면. 빈말일지라도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의문이 떠오른다. 진솔함과 정직함을 서두에 깔고 시작하면 정말 모든 것을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지금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것은 평소에는 솔직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닌가? 시인인 랠프 윌도 에머슨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정직하다 라고 했다. 정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인간에게 거짓말은 필요악이다. 그런데도 인류의 스승들은 정직을 강조했다. 그것이 나은 인간을 만드는 미덕이기 때문이다. 정직이 없는 자기 반성은 있을 수 없다. 사랑의 묘약을 만드는 법. 헤카토가 말했다네. 내가 내 자녀에게 사랑의 묘약을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네. 어떤 약재도, 약초도, 특별한 주문도 없이 말이야. 사랑을 받고 싶다면 사랑을 하게. 비틀즈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다. 결국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사랑은 당신이 만든 사랑이랍니다. 또 스페인 작가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당장 그 수준에 걸맞은 사랑밖에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 사회의 국면에서도 사랑이 필요하다. 1992년 바버라 조던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탐욕과 이기주의, 불화에 대해 격정적인 찬 연설을 했다. 무엇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그녀가 청중을 향해 외쳤다. 불화와 불신의 1980년대를 공익에 대한 헌신과 관용으로 바꾸려면 사랑, 사랑, 사랑뿐입니다. 기억하라. 증오가 도움이 되는 상황은 없다. 사랑의 기반을 둔 공감, 이해, 감시만이 올바른 해답이다.